동화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엔 제가 나가면요 다 구경했어요. 와, 장애인이다, 와, 휠체어다, 와. 요즘 누가 쳐다봐요. 모범상 3학년 2반 문서구. 위 학생은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장애에 관한 이야기, 뭐 가방 들어주는 아이 같은 이야기를 한번 읽고 크게 감동받으면 또 어른이 돼서도 지나가는 노인이 힘들게 파지를 밀고 간다. 이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미담이 발생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주면 어린이들의 그 하얀 순백의 영혼에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리는 것과 같은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동화작가 고정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의사가 되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너는 몸이 불편하니 직업을 의사가 되면 그 의사로서 그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 치료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저에게 그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대학교 들어갈 때 의대에서 장애인을 뽑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 되었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문과로 가라. 그러면 헬렌 켈러의 명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주신다. 너가 의대라는 문으로 못 나갔으면 문과라는 창문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국문과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꿈이 좌절된 상태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문학이라든가 창작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운명이 크게 바뀌었죠.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줄 아는데 저는 태어날 때는 아주 건강한 아이였고요. 1살 때 소아마비 팬데믹이었어요. 태어나서 우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은 백신을 2번이나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백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던 시절인데 알고서 미리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번 맞아야 되는 백신을 2번 맞았을 때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왜 백신을 맞았는데 아들인 내가 장애인이 됐느냐 이걸 이해를 못 하셨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백신을 다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안 걸리고 이게 막 뒤죽박죽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의 의문이 풀렸고요. 그 소아마비에 걸리면서 이제 하반신이 마비돼서 그때부터 평생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삶을 65년 가까이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삶을 살게 된 거고 이겨내면서 때로는 좌절하면서 때로는 저항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렸을 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글쓰기는 별로 소질이 없었어요. 근데 책은 좋아했습니다.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고 다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인 소양은 있었던 상태에서 국문과에 오게 됐는데 국문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글을 써본 학생들인데 저만 이공계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수준차가 너무 나고 굉장히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겪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온 그 삶도 장애의 경험도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글쓰기를 시도하면서 오늘날 제가 작가가 되는 데까지 오게 된 거죠. 소질이 없다. 나는 글쓰기 많이 안 해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 시작하든 어떻게 시작하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마음을 먹었을 때 모든 노력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는 꿈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연 가서 많이 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셋이었는데요.
지금 다 컸죠. 다 커 장가도 가고 막 그랬는데 걔네들 어려서 키울 때 제가 그 소설 쓰는 걸 보고 우리 아들이 아빠는 동화는 안 써요. 그래서 동화 쓸 수 있지. 저는 맨 처음에 동화를 쉽게 생각했어요. 어린이들 이야기니까 뭐 쉽게 쓸 수 있겠지 했는데 실제로 시중에 나가서 어떤 동화들이 나와 있나 봤더니 모든 이야기가 다 동화의 소재인 거예요. 뭐 귀신, 도깨비, 그다음에 뭐 판타지, 그다음에 뭐 미국, 영국, 뭐 유럽 쓸 게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뭘 쓰지?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 깨달았죠. 장애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장애를 쓴 동화가 없으니 그리고 장애가 나의 경험이니 그걸로 한번 써보자 해서 쓴 책이 이제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이라는 책이 1999년도에 나왔는데 뇌병변 장애인, 가장 심해 보이는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썼는데 그 책이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바람에 그럼 계속 한번 더 써볼까 해서 쓰면서 점점 동화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제 작품 378권인데 그중에 아마 장애를 다룬 게 한 150권은 될 거야.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정문하고 집 사이가 한 300m 정도 돼요. 가까운 거죠. 그래도 그 정도면. 근데 그걸 제가 목발 짚고 그때는 다녔기 때문에 내 몸은 학교에 갈 수 있으나 가방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중고등학교 때 가방이 좀 무겁습니까? 그때 저에겐 항상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지정, 너가 좀 들어다 줘라. 이런 이야기가 그 소재가 돼서 그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건데 그게 이제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고 교과서에 한 10년 이상 실려 있어. 4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려 있고 전 국민이 책을 사서 읽는 그 교과서 비슷하게 된 거죠. 제가 다행히 그 성격 자체가 그 동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수많은 동화책이 자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력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 나가려면은 누가 도와줘야 돼. 업어주거나 안아주고. 그러니까 동네만 한 바퀴 돌아도 어디 외국 갔다 온 것 같아요. 왜? 주로 집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동네를 나가서 돌게 되면은 모든 거를 다 찍어버려.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소중한 거예요. 제가 그 장애가 있어서 어떤 외부의 자극,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동화를 써보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인 거예요. 어렸을 때 나 그때 무슨 느낌이었지? 어렸을 때 왜 울었지? 또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 때 섭섭했지?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나를 동화 작가로 성공하게 한 비결인 것 같아요. 안내견 탄실이 썼을 때 어떤 여학생이 우리 집으로 등기 우편을 보낸 거예요. 노란 대봉투에 열어봤더니 표창장을 제가 썼어. 표창장. 오정우. 이 사람은 안내견 탄실이라는 좋은 작품을 써서 자기에게 감동을 줬으므로 표창장을 드림. 제가 이거 문학상보다 더 좋은 거 같다. 나 이거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러한 독자들의 격려와 소통 덕에 제가 35년간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도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을 내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뒤에 뭐 가방 들어주는 아이 무슨 책들이 계속 화제가 되니까 다른 작가들도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나도 한번 써보자 장애에 대해서. 이러면서 지금은 장애를 쓰는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다루는 작품이 재미와 교훈과 감동을 다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세상, 또 함께 가는 세상, 혹은 뭐 선진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트렌드가 된 거죠. 장애에 관한 그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썼고 많이 또 알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장애인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된 것을 너무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나의 숙명, 나의 어떤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린드그렌 여사가 스웨덴의 작가입니다. 그분이 그 말괄량이 삐삐의 작가죠.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를 기념하는 뜻에서 스웨덴 정부에서 그 제정을 한 상이고요. 후보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후보가 된 것만으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소망은 제가 뭐 특별한 소망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죽는 날까지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 강연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싶고요. 고정욱이라는 작가, 장애인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계도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뭐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